철행이가 이렇게 외치거든요. 경상도도 우리 땅, 전라도도 우리 땅. 그래서 가는 겁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최대 의병 항쟁지가 어디였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광주였나 남도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임진왜란 당시의 지도인데요. 보면 가장 많은 의병들이 일어났었던 지역이 강주에서 고경명 김덕룡 의병장, 그리고 나주에서 김천일 의병장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한말 임진왜란 당시에 임진왜란 3대첩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 그리고 김시민의 제1차 진주 대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3대첩의 수문영들이 대부분 전라도 강군이었고 수군이었고 우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산대첩에 그때 전라자수영 수군과 경상도 우수영 수군이 합류했지만 주력 부대는 전라자수영이었다. 그리고 그때 전라자수영은 나중에 본부가 여수에 있었고, 그리고 자수사가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이었고, 이순신이 관할하는 오간 오포 행정구역과 수군기 중에 행정구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광양, 여수, 순천, 보성, 고흥이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의 지휘를 받아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4군데, 5군데 수군기지가 있었는데 한 곳이 여수에 있었고 4곳이 고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흥을 가끔 갑니다만은 고흥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고흥은 우주항공의 수도, 발사대 있잖아요. 발사대.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고흥은 임난극복의 성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자수영 수군의 절대수를 차지했던 고흥 사람들은 자긍심이 대단한 거죠. 아무튼 3대첩이 하나였던 한산대첩은 전라도 수군들이 중심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흥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주대첩의 영웅이었던 권율. 근데 권율은 안동 분이신데 임진왜란 당시에 전라도 관찰사였고, 당시에 이치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서 전라도 관찰사 겸 순찰사, 지금 같으면 도지사 겸 31사단장으로 이렇게 승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관군을 데리고 들어갔었던 데가 행주대첩이고, 행주대첩은 우리 어머니들이, 부인들이 행주에다가 돌을 날라서 승리한 게 아니라 장성 출신 변희중이라고 하는 분이 화차를 만들어서 됐기 때문에, 신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물론 처형 등 승군과 연합부대였지만 주력은 전라도 강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진주성 대첩은 김시민 장군이 성주가 중심이 되어서 치러내지만 1년 뒤에 10여만 명의 애군이 남하하면서 전라도를 침략하기 위해서 진주성을 공격했을 때, 진주성의 모든 경상도의 관군이라든가 각제우 의병부대마저 철수했을 때 그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분들이 전라도 의병이었습니다. 나주의 김천일, 강주의 고경명의 큰아들 고종우 복수부대, 그리고 화순, 농계의 남편이 최경의 의병 등 3,500이 들어갔고, 이분들이 10여일 동안 막아내다가 성이 함락하면서 전멸하고 세장수는 난강에 몸을 던지지만, 아무튼 힘이 딸렸던 왜군은 더 이상 전라도로 진격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3대첩 중에 한산대첩은 전라도 수군이, 그리고 행주대첩은 전라도 강군이, 2차 진수성 싸움은 전라도 의병이 들어가서 막아냈던 전투였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늘 우리 임진왜란 하면 회자되는 말이 있죠. 양무호남 심의국가, 친구였던 현덕성에게 편지글에 나오는 글인데요.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호남은 매우 중요한 곳이니 지켜져야 합니다. 나는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한산도로 전진배치합니다. 이런 뜻인데 확대 해석하면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난을 극복했던 것은 호남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왜군이 부산성을 함락하고 부산성 동래성 뭐 한 달도 안 돼서 한양을 점령하고 황경도까지 갔지만 1년도 못해서 전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군들은 부산포에 쌀을 갖다가 달구지에 싣고 서울이라든가 함경도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 엄청난 산악국가이거든요. 그래서 보급 루트가 뭐였냐면 배에다가 뭐 수백석씩 싣고 서남 연해안에 쭉 올라오면서 영산강, 금강, 한강, 대동강을 보급 루트로 생각을 했는데 막혀버리잖아요. 어디에? 전라 자수영 부대. 그래서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 차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전라도 수군들이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임진왜란의 3대 첩은 전라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역할을 해서 승리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분의 의병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출신 고경명 의병장. 나이 60이 되어서 의병장에 추대가 됩니다. 5월 29일 날 의병장에 추대가 되어서 1592년 그리고 6월 11일 날 담양을 출발. 그리고 한 달 뒤 7월 10일 날 금산성에서 둘째 아들 인우와 함께 전사합니다. 우리는 고경명을 과거에 장훈급제했고 평생을 관직의 학자로 살았던 분인데 단 한 달 산 의병장으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고경명은 정치가라기보다는 한 달 살았지만 의병장으로서의 삶이 가장 의미 있었던 삶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죠. 강주 출신의 의병장으로는 여러분 아시는 충장로의 주인공인 의병총사령관 김덕영 장군이 있는데 김덕영 장군은 영모죄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도에서 이몽학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가담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29 젊은 나이에 1597년 선조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운의 의병장인데요. 72년 뒤에 명예가 회복이 되고 200년이 지나서 충장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그리고 1972년에 무등산 자락에 이분을 기리는 충장사가 세워지면서 오늘 강주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이분이 임진왜란 때 의병총사령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화순 출신 최경의 의병장도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진왜란 초기에 경상도가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의 많은 의병장들이 전라도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의병장들은 우리 지역을 지켜야 되니까 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최경희가 이렇게 외치거든요. 경상도도 우리 땅, 전라도도 우리 땅.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했던 비가 지금 화순에 가면은 최경희를 기리는 사당이 있는데 사당 앞에 호남 아국지지, 호남도 우리 땅, 영우 아국지지, 경상 우쪽이니까 경상남도도 우리 땅. 그래서 가게 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전라도 사람들의 정신인 겁니다. 우리만 지킨 게 아니라 경상도도 우리 땅이기 때문에 기꺼이 가서 거기서 목숨을 바쳤던 것이 우리 의병장이었다. 임진왜란. 근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의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농계입니다. 자기 이 남편 최경희를 따라서 진주성에 들어갔고 함락대에서 부군이 난강에 투신하자 남편의 원수 그리고 조국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외놈들이 그 촉성루에서 전승 파티합니다. 그래서 전승 파티에
기생으로 분장해서 참여한 뒤에 게아무라 로쿠스케라고 하는 외놈 장수를 깨어서, 여기 보이는 이 바위가 의로움의 바위에서 의암인데 의암에 유인해서 손가락질을 끼고 안고 난강에 투신해서 외놈 장수를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최경애의 부인인 농계를 이렇게 최경애의 부인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일 열사 그리고 외놈 장수를 죽인 항일 열사로 재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한 최대 공은 전라도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 양모남 시무가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자긍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진왜란뿐만이 아니죠. 한말,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기 최대 의병 항쟁지도 우리 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지금 나오는데요. 뭐 국사네요. 국사편찬위원회 도표를 보면 1909년도에 전라남북도의 교존 횟수를 보면 47.2%나 됩니다. 이에 반해서 경상도는 12.9%밖에 안 되거든요. 경상남북도 합에서. 더 놀라운 것은 교전 의병수를 보면 강주전 전라남북도가 60.0%가 됩니다. 60%나 되거든요. 이에 비해서 경상도는 11.9%. 엄청난 항일 의병의 항쟁지가 우리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그 전라도 의병을 없애지 않고서는 조선을 집어삼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좀 잘못되었네요.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해서 전라도 일대를, 이 작전도인데 거미줄처럼 두 겹, 세 겹으로 에워싸서 터벌작전을 전개합니다. 이때 100여 명이 넘는 의병장이 체포되고 500여 명의 의병이 죽고 1,500명 이상이 체포되면서 전라도 의병은 막을 내리지만 전라도 의병이 끝남과 동시에 대한제국의 운동도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일제는 체포됐던 의병장들을 모아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 강주에 이제 서암로라고 있는데 서암로의 주인공 양진혁 의병장이고요. 그리고 한평 출신 의병장인데 강주공원에 순절비가 있는 신남일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 이분 교과서 본문에 실리는 평민 출신 의병장인데 보성 출신 남해진 머슴 담사리라고 하는데 담사리 의병장 안규영 등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전부 강주 전남 출신의 의병장이었고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전부 강주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대구 공소원에 공소했지만 사형이 확정돼서 형장에 있을러 사라졌었던 이런 분들이죠. 몇 분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도 제1의 의병장이라고 해서 이름을 남일, 신남일이라고 지었던 분은 한평 출신이신데 이분의 이제 순절비가 강주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이 최대 의병 항쟁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냐면 호남대학교 뒷산인 어등산이에요. 어등산에서는 1908년, 7년 김태원, 김률 그리고 조경환 등 의병장들이 일군과 치열한 전투 끝에 이 세 분은 말할 것도 없고 50여 명의 의병들이 일군과 치열한 격전 끝에 전사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등산에 가면 어등산 한말 호남의병 전적지라고 새겨진 비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념관도 기념공원도 사당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생겨나지 않아서 가슴이 아프죠. 어등산 의병장 중에 최대 의병장은 축봉 김태원 의병장이세요.
이분은 본인을 비롯해서 23명이 어등산에서 전사합니다. 나주 출신인데 허가 죽봉이고요. 강주에 이제 죽봉로가 있습니다. 농성광장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 장소가 바로 어등산인 거죠. 아까 일제가 그 체포된 의병장들 사진 속에 나왔던 분이 저쪽 서암 양진여라고 하는 분이신데, 강주에는 서암로도 있지만 설중로도 있습니다. 설중로의 주인공이 오른쪽에 있는 양상기라고 하는 분인데, 양진여와 양상기가 아버지 아들 사이예요. 부자 의병장이에요. 한말 부자 의병장이 덜어 있지만 아버지는 5월 30일 1910년, 아들은 8월 1일 대구 감옥에서 교수형에 부자가 처해진 경우는 저는 뭐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리는 도로가 서암로인데, 서암로는 강주 상구에서 운항고가 도로까지고요. 아들 설중로는 뭐 일곡지구에서 북부경찰서를 지나서 신안다리까지인데, 가슴 아픈 것은 죽어서 도로명이 돼서 아버지 도로와 아들 도로가 신안다리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가슴이 좀 찡한데요. 아무튼 살펴보았듯이 우리 지역은 늘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은 정의로움의 장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병을 항일을 했었던 우병운동을 들여다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주 전남 남도인들의 정신이, 역사 속에서 축적된 정신이 일제 치하 독립운동으로, 그리고 해방 이후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시대 정신은 앞으로 평화, 인권, 나눔, 배려의 정신으로 부활되고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들은 남도인들에게 큰 든든한 버팀목이죠. 왜? 우리의 당당함, 우리의 자산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